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오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17일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과 납북자 가족 단체 등을 만났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면서 유엔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17일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에서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 또 1969년 북한에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탑승객의 아들인 황인철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최성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엔이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납북자 21명에 대한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만남 후 최 대표는 BOA에 유엔 측이 그동안 사실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양 시민영부 등을 근거로 유엔에서 북한 측에 처음으로 생사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지난 2011년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210만 평양 시민의 신상 자료와 자신들이 확보한 전후 납북자 505명의 신상 자료를 대조 분석한 결과 납북자 21명의 평양 거주를 확인했습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촉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한과 유엔이 참여하는 공동 진상조사를 통해 동생이 피살된 경위를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특히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북한 만행 규탄과 사건 책임자 처벌,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 촉구 등 6개 항이 담긴 탄원서를 퀸타나 보고관에 전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북한의 어떤 만행,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그 무능을 공히 좀 조사와 진상을 좀 밝혀달라.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적어서 이제 그 보내는 거예요. 황인철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도 피랍된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해달라고 호소하고 퀸타나 보고관 임기가 종료된 뒤 후임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 아직 귀환하지 못한 칼기 납북자 11명의 송환을 요구했고 이어 같은 해 5월에도 유엔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황 씨의 아버지가 자의적 구금 상태라고 판단해 석방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5월, 7월 달이면은 이제 특별보호관님이 임기를 마치시게 되는데 임기를 마치기 전에 기자회견이나 국제사회나 북한을 상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의 석방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에 이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주제로 한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19일에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는 처음으로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소재 옛 노동 당사와 철원 평화 전망대 등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 넉 대를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의 타격 능력은 군사적 침략의 잠재적 이득과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이번 전략폭격기 배치는 새해 잇단 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이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한 이후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군이 본토에 있던 장거리 핵 전략 폭격기 B-52 4대를 괌에 전진 배치하고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 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3대 핵 전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전략 폭격기는 핵탄두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루이지애나의 바크스데일 공군기지 제96 폭탄 비행대대 소속 B-52 4대와 병력 220여 명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폭격기의 괌 기지의 배치를 공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6일 전략폭격기 괌 배치 목적에 대한 VOE의 질문에 괌에 도착한 병력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연합작전 수행 환경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 B-52가 제공하는 치명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은 주변 강대국에게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적 침략에 대한 대가가 잠재적 이득의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B-52 폭격기의 괌 배치가 북한이나 중국 등 잠재적인 적의 억지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 역량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폭격기의 임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그러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의 신뢰를 보여준다면서 태평양 공군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며 준비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B-52 괌 배치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괌 타격이 가능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편 미국 태평양 공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한일 3국의 최우선 순위라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1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은 미한일 세 나라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열렸던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3국의 우선순위인 북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라며 두 동맹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미한일 3국이 협력할 때 미국이 더 강력하고 번영하며 안전하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호주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2,500만 파운드, 이화 약 3,4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7일 화상 통화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인도태평양 안보 합의에 따라 사이버 공간과 국가주도 위협 대응, 해양 안보 분야 투자를 통해 영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영국의 항모 타격단이 인도태평양에 배치되는 동안 호주와 영국 해군 간 협력을 양국 협력의 좋은 예로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를 위해 합동 해군 활동을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영내 국가주도 행위자들의 적대 활동을 탐지하고 허위 정보 유포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억제 대응을 위해 강력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과학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양국 국민과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안보와 민주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등 양국의 우선순위에 기초한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화학무기로 암살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수사 거부로 미제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조치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 공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다 30분 만에 살해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했지만 북한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5년이 흘렀습니다. 김정남 얼굴에 직접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발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국적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 도안티 흐엉은 2019년 모두 석방됐고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도 체포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초기 리정철 외에도 4명의 북한 국적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북한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강경한 대북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테드 포 당시 하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유엔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따라 사용 금지 신경작용제인 화학무기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에 북한 정찰 총국과 외무성 관리들이 연루됐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발의 후 약 4개월 만에 통과됐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하면서 북한은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는 물론 이중 용도 품목 통제와 경제 지원을 금지당하고 금융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So I think the assassination led U.S. government officials to believe that, Kim Jong-un was ruthless enough to gain and hold power in the North Korean system. It reinforces the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the regime and the brutality of the regime. And so it reinforces that, the regime is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to keep Kim Jong-un in power.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선 2017년과 2018년 사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북한 정권의 내부 행태를 점검하는 청문회 등이 여러 차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제정된 가장 최근의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에서도 김정남 암살 사건이 법 제정이 필요한 근거로 명시되는 등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조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최근 한국 내 대학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국방 안보 분야 월간지에 게재될 원고를 요청하는 것처럼 위장해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안랩 시큐리티 대응센터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내 특정 대학에 소속된 교수를 대상으로 지능형 지속 위협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으며 기존 사례와 대조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숙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숙희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안보 분야 전문 월간지 카이마의 원고를 요청하는 것처럼 위장된 제목의 이메일을 전문가 그룹에 보내 스피어 피싱 공격을 수행했으며 워드 문서를 열람하면 즉시 원격 공격이 가능한 악성 파일에 노출되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악성 파일 내 추가 명령 파일 코드가 공격자 서버와 통신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기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문서 파일 해킹 공격과 유사점을 확인했다면서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